외구에 빼앗겨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된 서산 부석사 고려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국에는 강력 반발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차기 방장 후보에 조계종 원로의원인 정여 스님이 추대됐습니다. 범어사는 어제 산중총회를 열어 정여 스님을 차기 방장 후보로 만장일치 선출했습니다. 효행사찰 용주사 수륙대제의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학술포럼이 열렸습니다. 교구장 성효 스님은 죽은 이들의 넋을 달래며 산 사람이 희망을 얻었던 용주사 수륙대제의 뜻이 지구촌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3대 종교계가 손을 잡고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화금융 사기를 막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왜곡된 제주 지역 불교 역사를 바로잡는 노력이 제주도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창립된 제주불교협회의 친일단체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외구에 빼앗겨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된 서산 부석사 고려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민법 기준으로 해당 사찰 점유기간이 취득시효를 넘겼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우리 불교계는 강력 반발하면서 이제는 정부가 불상 환지 본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절도범들에 의해 일본의 한 사찰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 보살좌상. 일본 반환을 앞두고 당시 불상 안에서 충남 서산의 옛 이름인 서주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결연문이 나오면서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산 부석사는 금동관음 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부석사와 정부 간 법적 다툼은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난 약탈에 의한 문화재 반출을 인정하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과거에 약탈당했더라도 1953년부터 수십 년 동안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며 일본 사찰의 불상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불상의 과거 원소유주인 서주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같은 사찰이라고 인정했지만 국제법상 취득시효 법리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구가 불상을 도난 약탈해 불법 반출했더라도 일본 사찰 소유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부석사의 소유권이 상실됐다는 의미입니다. 부석사 측은 즉각 반발하며 폐륜적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정부가 불상의 환지 본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시에 그 야만적 약탈을 합법화해주는 판결을 오늘 한 거거든요. 그건 우리들의 조상들에 대한 등에서 칼을 꽂는 행위죠. 그래서 폐륜이라고 한 거고요. 힘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해서 문화재를 약탈해도 그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얘기밖에 더 안 되거든요. 그런 질서가 야만적인 거죠. 조계종도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약탈 문화재의 은닉과 불법 점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반역사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약탈 문화재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최악의 판례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지역사회 관계자들도 판결의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법리적 판단이 끝났을 뿐 외교, 문화적으로 아직 해결 방안이 남아있다며 불상 환지 본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문화재를 반환하는 길은 법률적으로 한 거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사례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길 중에 하나가 닫힌 거고 외교나 문화나 종교적이나 이 길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현재 부석사 지금 시굴 조사, 발굴 조사 이제 정밀 조사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도 중단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이어나가야 되겠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불교 성보인 고려 금동관음 보살좌상의 소유권이 부석사가 아닌 일본 사찰에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에 한국 불교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정한 처사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원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차기 방장 후보에 전 범어사 주지이자 현 조계종 원로의원인 정여 스님이 추대됐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어제 경내 보재료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정여 스님을 차기 방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산중총회에는 정원 377명 가운데 241명의 스님이 참석했으며 차기 방장 후보에 단독 추천된 정여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한 뒤 산회했습니다. 정여 스님은 방장 후보 추천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범어사 정상화와 문중 화합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특히 부산 불교가 활성화되는 데에 불을 당기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범어사 주지 보은 스님도 그동안 산중총회에 대한 스님들의 염려가 있던 상황에서 많은 스님들이 참석한 것은 대중의 뜻이 이미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회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산중총회 구성원들의 한결같은 뜻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장 후보로 추천된 정여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의 인준을 거쳐 방장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청장에게 정치인이 지녀야 할 마음 덕목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성헌 구청장의 예방을 받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마인드는 일은 일대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필요하다며 집착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성헌 구청장은 총무원장 스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겠다며 불교계에 큰일이 있다면 서대문구청이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또 서울 서대문구에 산재한 많은 사찰들을 잘 보존해달라며 신촌 봉원사 토지 문제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사흘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정민 위원장을 비롯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재발 방지 대책 등 유족들이 위로받는 데에 종단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민 위원장은 불교계는 49제 때도 위로와 위안을 줬다며 1주기 추모제에 불교계의 위로 메시지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7대 종단이 모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의장으로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해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방에 앞서 유가족들은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위패 앞에 헌화하며 추모했습니다. 효행 사찰의 역사를 간직한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가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용주사 수륙대제의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학술 포럼을 열었습니다. 교구장 성효 스님은 죽은 이들의 넋을 달래며 살아있는 사람이 희망을 얻었던 용주사 수륙대제의 뜻이 지구촌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유주무죄의 고운들을 구제하기 위해 행해온 수륙제. 이 중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수륙대제는 우리나라 최초로 970년 고려 광종 때 시작돼 천년의 역사를 이어왔다고 전해집니다. 조선 정조 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는 원찰로 중창하면서 국행 수륙제의 형태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정조의 명에 의해서 건립된 그 현융원의 제공이자 원당이자 한편으로 조푸사이기도 한 용주사에서 일어난 무차에는 조선의 후기를 밝혀주는 마지막 수륙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훈 교수는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 학술 포럼에서 국행 수륙제는 임금이 내린 향촉을 받아 행해졌는데 용주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헌에도 용주사에서 무차회가 열렸다고 기록돼 있는데 무차회는 스님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공양을 올리는 제로, 수륙제보다 큰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무차회를 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륙제를 열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790년 용주사의 무차회가 수륙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년의 역사적 의미가 학술적으로 조명받고 있는 용주사 수륙대제는 이제 국가 무형문화유산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주사 수륙대제 및 성보 역사와 가치가 널리 알려져서 우리 대한민국 불교의 무형문화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용주사 수륙제가 도대체 언제 시작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았고요. 작년 2회 때에는 그 용주사 수륙제를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행했는지, 설행했는지. 용주사는 매년 수륙대제를 설행하면서 중생구제의 정신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지구촌 곳곳에 수륙제의 뜻이 널리 퍼지길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수륙제인 만큼 그 뜻을 또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늘 흔들리고 있고, 이런 때에 우리 수륙제의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함께 이 수륙제의 그 뜻이 세계적으로 또는 이 땅에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번 학술 포럼을 계기로 용주사 수륙제가 국가 무형문화재로서 세계인들과 만날 날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에도 기대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를 비롯한 3대 종교계가 손을 잡고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화 금융 사기를 막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상품권, 계좌이체, 앱 설치, 현금 요구, 구속영장을 보여주면 지금 받은 전화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화 금융 사기 피해 예방에 불교 등 종교계와 경찰이 함께 사전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신행 활동의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찰법회나 신행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서로 공유하고 주위에 서로 알려서 피해 예방 활동을 한다면,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과 ICT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범행 수법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발생 건수가 16.4%, 피해액은 28.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ICT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면 20대부터 장년과 노년층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전방위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 30대 피해는 전체의 약 28%, 특히 대학생 등 20대 피해가 18%가량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 가짜 구속영장 이미지 등을 보여주면서 마치 실제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피해자를 속입니다. 대학생 피해보다 더 심각한 것은 40대 이상 장년층으로 전체의 72%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속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한데 종교활동 과정에서 전화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효과가 높다는 견해입니다. 법회를 통해 부처님 법을 나누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애화나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화 금융 사기 사건의 발생 추세는 시계열에 따라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가 존속하는 한 완전 근절은 쉽지 않다는 진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북경찰서와 종교계가 금융 사기 사건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함께 나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성북경찰서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왜곡된 제주 지역 불교 역사를 바로잡는 노력이 제주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한 세 번째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1924년 창립된 제주불교협회를 일방적으로 친일단체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1924년 창립돼 지방문화 발전을 목표로 불교 중흥과 지역 근대화를 이끈 제주불교협회. 관에 참여를 두고 친일로 해석해온 기존 연구에 대해 이성수 문학박사는 일제강점기란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친일로 단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수 박사는 제주불교협회 부회장이며 제주인 1호 의사였던 김태민이 1927년 일제감시를 받던 항일 독립운동과 고수성과 결혼 사실을 보더라도 김태민은 민족의식이 탁월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제주불교협회를 친일단체라고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 자료를 살펴보면서 친일단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탐나문화유산보존회 이사장 상민 스님은 기존 일부 연구자들이 제주 관음사를 복려관 스님이 아닌 다른 스님과 함께 창건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상민 스님은 매일신보가 1918년 3월 2일부터 3일자에 2회에 걸쳐 보도한 기사를 들면서 관음사는 여승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자기 한 사람의 힘으로 창건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공동으로 지었으면 공동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안복려관 스님이 생존 시의 기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합니다. 이게. 해달 스님은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에 나타난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을 규명했습니다. 스님은 재판부가 판단한 법정사 항일거사의 구성원은 불교 신도와 농민이라며 재판부와 송치자 진술 모두 불교 신도와 농민을 제외한 여타 종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일운동이 무슨 종교운동입니까? 이게 무슨 종교계의 최상위권자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입니까? 근데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하는 운동입니까? 아니잖아요. 스님은 법정사 항일운동이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킨 보청교 등의 종교적 관점보다 항일운동이라는 근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재단법인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처음 마련한 설악청소년 문화축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설악무산대종사의 상생화합정신을 담은 이 행사는 강원도 속초를 청소년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매년 이어질 예정입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속초시 교동에 자리한 강원진로교육원. 전국 각지에서 온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따사로운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가을을 즐기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부모님, 가족과 함께 가을 나들이도 하고 설악청소년 문화축전 대회에 참가도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약간 선원에서 바람도 불고 뭔가 자연 보니까 기분도 더 좋고 그림도 그리니까 너무 좋아요. 네, 저희가 이쪽으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문화 생활이나 좀 다채로운 경험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게 행사가 있어서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네. 제1회 설악청소년 문화축전은 속초가 청소년 문화활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설악무산대종사의 화합과 상생의 정신이 꽃피우기를 바라며 개최됐습니다. 3일 동안 전국에서 동참한 2천여 명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합창, 백일장, 사생대회와 함께 디지털 사진, 댄스 페스티벌 등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펼쳐나가고 우리 사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열심히 경주해서 나중에 이 사회에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 되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반드시 3일은 바로 이 설악 청소년 문화축전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을 감히 기대해 봅니다. 설악 만해사상실천 선향회, 설악산 신흥사와 함께 행사를 마련한 속초시는 앞으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지닌 꿈을 문화예술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꿈자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마다 축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헬로부다TV가 인기를 끌면서 단기간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헬로부다TV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우수한 불교 콘텐츠 보급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개설돼 명상수행법을 중심으로 마음 공부와 인문학, 교리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영상물을 꾸준히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상 스님의 행복한 마음 공부와 자현 스님의 세가불,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광우 스님의 참 좋은 인연입니다 등의 연재물은 구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 관계자는 젊은 세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10만 구독자 달성을 기념해 다음 달 16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헬로부다TV를 구독하고 축하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통 서강예술의 대가인 장수 도성암 주지 송강 스님이 서울에서 세 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송강 스님은 지난 25일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전시회 개막식을 갖고 불교 주제의 글씨와 그림을 나무에 새긴 공예품을 비롯해 문인화, 다도 찻상 등 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태고종 원로의원인 대전 보은정사 회주 원법스님과 태고종 열린선언 세절선언장 법현스님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한 개회식은 선차 시연과 차공양, 판소리, 무용 등이 어우러져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30년 이상 서강예술의 한길을 걸어온 송강 스님의 서각 작품은 나무 본래의 형태와 무늬, 빛깔을 그대로 살려 글씨나 그림을 새긴 점에서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멋, 그리고 또 불교 예술의 정수이기도 한 이 서각 예술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큰 마음속 깊이 행복을 그리고 안복을 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강 스님은 1991년 도안 스님을 은사로 태고종단에서 출가해 원법 스님 문화에서 서예와 다도를 전수받은 뒤 2005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서강예술을 통한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7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